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과 함께 인과 연 보고 왔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4DX로 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평을 먼저 하기 전에 네. 앞서서 무비적 부비적 저희가 어저께 나갔었는데 네네. 원작과 달랐던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해연맥이랑 이덕춘의 과거는 뭐 거의 원작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다만 그 하얀 살기 해연맥이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덕춘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이제 강림을 넣었다는 점이 좀 많이 차이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강림은 원래 원전은 아예 떼버리고 이제 강림이 해연맥의 이복형이고 장군의 아들이었으며 이 해연맥은 과거 이제 그 강림의 아버지로부터 양자로 걷어들여진 그 거란족 소년이었다는 설정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전쟁에서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그 죄로 이제 변방으로 추방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오랑캐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게 되자 군량미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이제 강림이 처벌을 하러 그렇죠. 오게 되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해원맥 자체가 거란족의 그 살아남았던 그런 뭐 후에 여신족 아닌가요? 거란족이고 그 여진족은 덕춘 쪽이 여진족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준 거라는 뭐 그런 뭐 설득력을 좀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강림은 그 염라의 제의에 따라 이제 그들을 죽이고 나서 본인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저승 3차사가 될 것을 제의를 받게 되는데 네. 이제 원작과 전혀 달리 네. 이 두 명에게 평생 그 속죄할 시간을 이제 주게 된 거죠. 네, 이제 저승 3차사로 일하면서 49명의 귀인들을 이제 환생시키면 너네들도 환생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서 강림에게 너의 기억을 다 지워주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림은 그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렇죠.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홍의 재판을 같이 엮어버리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주시인 파트는 뭐 거의 이제 독창적인 부분이 더 많았으나 전에 말한 것처럼 원래 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가택신 중에 한 명의 그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신인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그런 백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아예 날라갔고 아예 없더라고요. 네네 그냥 연관성이 전혀 없게 그냥 마동석이 등장하기 위한 그리고 이 두 차사의 백스토리를 풀어주기 위한 그냥 그런 용도로 거의 소비되듯이 나오죠. 네네. 자, 여기까지 좀 달랐던 점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쿠키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쿠키 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떡밥이 좀 투척이 됐어요. 네. 네, 그거 좀 회수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쿠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계속 처음부터 수홍이 나 환생하기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단은 복선이었고 그리고 나는 사법고시에서 계속 떨어졌지만 1차는 그래도 합격했다. 붙었다. 네, 요것도 복선이었고 그리고 강림과 함께 지금 요번 2편에서 저승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저승에 대한 지식들을 쌓았죠. 네. 그리고 싼 건가요? 네. 봤으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게 벌어지고 네. 뭐 이런 건 대충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차사가 이제 하던 변호직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됐죠. 바로 염라가 마지막에 환생하러 가는 우리 수홍을 붙잡고 나랑 일하나 하자.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네. 딱 한번 얘기 당하면서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진기한 일일세. 이거를 사실 1편에서도 진기한 일이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했었는데 그냥 원작에 안 나오니까 대사로 좀 더 넣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름 떡밥 혈수였던 그렇죠.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진기한 변호사라는 인물이 이제 수홍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많아졌죠. 네, 그런 이제 암시를 던져주고 네. 간 거죠. 아니면은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제 이 진기한 뭔가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염라의 이제 뭔가 계획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두 번째 번째. 쿠키가 나옵니다. 네. 바로 강림이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그 전쟁터에서 당했을 때 살아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죠.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사실 아버지는 바로 죽은 게 아니었고 공중에 떠셨죠. 염라가 딱 이제 영혼을 딱 불러서 너 나랑 이혼하자. 내 뒷자리를 너희가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하지만 조건은 당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얼굴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강림이 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회원맥과 덕춘을 죽이는 장면까지 보게 된 다음에 이제 저승 3차사의 역할을 제의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강림이 아버지한테 사과를 한 거잖아요. 용서를 구한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구했다기보다는 이제 속내를 조금 그냥 아버지가 듣게 되었다. 네. 뭐 그런 느낌인 듣게 거죠. 되었다 네, 정도로 네, 네. 봤군요. 뭐 그 정도도 뭐 용서를 구한 게 아닌가. 왜냐면 뭐 대놓고 아버지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염라를 세웠을 때 네. 서로 그 얘기를 하나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 떡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가 돼 있지 않다 저승에 그 얘기가 그 죽음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덮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강림은 생각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변경해 놓은 사람이 염라대왕이었다라는 게 이제 진실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반부에 좀 충격을 주는 그 나름의 쿠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이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자, 신과 함께 인과연 네. 이번에 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봤어요? 뭐 개인적으로 1편보다 더 스케일이 큰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스케일과 CG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아진 점이 있지만 그 이야기 구성과 편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일단은 좀 이따 또 많이 풀 거니까. 그렇죠. 네. 길어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복선을 좀 깔아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 영화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거대한 서사를 한국의 웹툰의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케일이 큰 CG, 그 다음에 유명 배우들이 한 영화에 나오는 이런 광경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영화 시리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흔하지 않은 광경이기 때문에 정말 응원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극장에 가보니까 영화를 보고 그리고 관객들의 소리도 듣고 현장의 반응으로 이제 체감한 결과로서는 이번 영화도 굉장히 극과 극을 갈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저에게는 좀 아쉬운 영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편에 멱살 잡고 막 우라 막 이렇게 하는 영화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나름 서사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진부한 연출들이 몰입을 방해를 좀 했고 세 가지 시퀀스의 교차 편집은 좀 억지스러웠다는 그런 전체평을 좀 남겨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파볼까요? 신과 함께. 일단 네. 뭐 저희 또 이번에 용산 그렇죠. CGV에서 4DX로 봤는데 그렇죠. 4DX 효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게 막 지옥에서 막 열풍이 나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막 또 내리고 북방 거기서 눈이 막 내리고 워터 그냥 거기 물 건너갈 때 아주 그냥 또 물 그 위치가 너무 정확하게 제 눈과 이제 그 포인트가 0점 조정이 돼 있나 봐요. 네. 이번에도 또 눈을 직격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면서 이제 막 영화를 그랬군요. 한동안 못 볼 정도로 네, 이게 딱 제대로 맞았고 또 이제 뭐 인크레더블 2에서 봤던 그 눈 효과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선원이 쫙 펼쳐질 때 같이 눈이 오면은 좀 몰입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러니까 오늘 봤을 때 좀 방학을 해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네, 맞아요. 눈 내리니까 다들 신기해서 손 다 들더라고요. 맞아요. 뒤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손을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체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스크린엑스도 조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크린엑스 효과도 괜찮더라고요. 나 스크린엑스를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저번에 앤트맨 볼 때 이제 아. 스크린엑스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스크린엑스로 보면서 이제 뭐
이런 효과들이나 이런 것도 더 몰입되는 것 같은데 스크린X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냥 4DX 일반 2D로 보면은 CR 괜찮은데 이게 되게 몰입감이 있고 좋은데 그 스크린X부터는 DR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옆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파악하려면 DR, 2열 정도는 앉아줘야 옆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번 신과 함께 인과연 같은 경우는 이 X의 그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효과만 그렇게 스크린 X로 했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냥 몰입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영화관 천장이 확실히 높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미션 임파서블 볼 때는 상당히 좀 뒷자리에서 봤는데 이 섬광 효과가 이제 그 되게 맞아요. 근처에서 터져서 네. 더 높은 반짝했어요. 효과가 컸는데 이제 높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플러스 위에 레이어를 씌운 듯한 그 정도의 느낌만 좀 들더라고요. 그런 4DX 체험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를 놓고 말해보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스케일도 커지고 전편에서 보여준 지옥들도 그대로 나오고 뭐 다른 지옥들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게 되게 CG는 좋았다. 그리고 미술 같은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덱스터라는 그 CG 회사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부은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공룡이 막 나오잖아요. 네. 사실 뭔가 싶었거든요. 네. 주라기 월드. 뭐지 했는데 보면서 멍미하다가도 그래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냥,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냥 돈이 많으면 주라기 월드급은 그래도 몇 개 찍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CG 부분에선 상당히 만족했어요. 볼만했고 그리고 그 저승 3차사들의 과거를 표현하는 사극 파트도 생각보다는 주지훈 씨 연기도 좋았고 김양기 씨, 우리 김스멜 양도 되게 괜찮게 연기를 해서 그냥 그 부분도 그 사극을 보는 느낌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이걸 구성해 놓은 형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몰입도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담이 얘기한 것처럼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게 카타르시스를 되게 네. 불러 일으켰는데 이 영화는 되게 매끄럽지 않아요. 감정이 자꾸 끊겨요. 특히 막 그 성주신의 설명이 너무 방해가 돼요. 저는 이게 젊은 세대에게만 어필할 것이 아니라 좀 가족 영화로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편집을 통해서 좀 타이트하게 다다다닥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를 한 번에 빡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풀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파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뭐 단편적인 느낌인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또 너무 그 마동석 형님의 분량을 챙겨주려고 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별로라서 이야기의 방향이 되게 좀 엉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그래도 좀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레이션 디렉팅이 너무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 사실 그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그렇다는 거지 그랬었단 거지 거지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말이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나 뭐 이렇게 딱 해서 마무리는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지 뭐 했다는 거지 거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와 지금 대사를 왜 저렇게 디렉팅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크립트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감독님이 후시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후시에서라도 좀 잡아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라는 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뭐 했다는 거야 뭐 그랬어 뭐 이렇게 좀 대사를 여러 가지 써가면서 풀 수가 있었는데 거지만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 나레이션이 나온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네. 나레이션 나왔었나? 설명해주면서 중간중간에 화면이 약간 오버랩되거나 빠질 때 이게 계속 이제 그럴 마동석 때? 형님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지로 계속 끝나더라고요. 그게 좀 별로였어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조금 짧네요. 상당히 길게 썼는데. 아, 그래요? 네. 저도 일단 역시나 한국 영화를 4DX로 관람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한국 영화가 4DX로 나올 수도 있구나 음.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봐야겠다. 한국 영화가 과연 4DX로서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1편도 4DX로 나왔었대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때 4DX를 그쵸, 안 봐가지고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봤습니다. 일단은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4DX에 진짜 극한을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과 함께에서는 강림과 수홍이 함께 배를 탔던 장면, 네. 아까 정크가 말했던 장면이었는데 이때 정말 포탄이 터졌어요. 음. 비 효과와 물 효과와 뭔가 바람과 막 의자까지 더해져가지고 뭔가 진짜 폭풍우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 딱 느끼는 게 타이타닉을 4DX로 보면 이런 느낌일까?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 효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여성분들이 앉았었는데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머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 감성적인 접근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자체가 드라마타이즈가 이번에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드라마타이즈가 많다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드라마타이즈 자체에서도 뭔가 헬리캠을 쓴다든가 뭔가 그래서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영화적으로 기획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좀 아쉽더라고요. 영화가 4DX를 원래부터 생각을 했을 거라면 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영화로 들어가 보면 가장 좋았던 점은 마지막 재판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시리즈 두 편 통틀어가지고 가장 재판다운 재판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재판들을 보면은 논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 시황들도 지극히 감성적이어가지고 재판극 자체가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였던 거는 이 판관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극을 되게 방해하거든요. 그 막 까불까불 거리면서 그 재판씬을 완전히 몰입을 중단시켜 버려요. 그런 요소가 많았는데 이번 마지막 재판씬은 판관이 일단은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증인을 내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전 스토리와 연결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흡입력을 가졌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과 함께가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면은 이 방향으로 지향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재판 영화로서의 뭔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재미 포인트로 딱 한 장면 저는 웃었는데 네. 이 성주신이 펀드신이 되는 아.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웃겼어요. 오른다고. 네. 되게 예상치도 못한 웃음을 줬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착한 재미를 주기 위한 복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안일하고 불필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재밌게 봤어요. 사실 안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감정적으로 내가 재밌는 거 어떡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네. 알고 있죠. 네. 마지막에 낙상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사실 좀 너무 안일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루즈합니다. 이 현실 세계와 하늘나의 두 시퀀스로 나뉘면서 교차되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과거 이야기까지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새 시퀀스가 뭔가 잘 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덩케르크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또한 투머치했고 몰입하는데 꽤 방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주신 역할은 제가 무비적부비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야기 전달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정말 이야기 전달자로서만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되게 억지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한번 뭐 설정이 그랬지만 사람 한번 못 때리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동석이 형이 똥칠만 하고 똥칠 하고서도 금방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억지스럽게 계속 거기에 누워 있는 거 보면은 좀 그때 대사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도 좀 그랬어요. 뭐 힘이 약해져서 그렇다라고 네. 했지만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그리고 빈약해 보였던 거는 강림과 수홍의 시퀀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수홍이 1편에서도 그랬지만 뭔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되게 억지 부리는 애 같았어요. 거기다가 감정적인 모습만 되게 보여서 이 감정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관객들한테 공감되는 부분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이 강림과 수홍의 모험은 사실상 엔딩과는 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었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라기 월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얼음 씬이 나오고 뭐 하는데 뭐 하나도 뭐 그냥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주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이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사실 밑에만큼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좀 보태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 장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그걸 해소하는 부분이 너무 극소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과거를 알았어. 그리고 뭐 염라의 뭐 그런 의도도 알았어. 뭐 그 재판에서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겼어. 아, 그건 다 좋은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딱 풀어줘서 사람들이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너네들한테 맞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에이 뭐 천년 전 일인데 넘어가요 이러면서 그냥 맞아요. 그 이게 너무 편하게 쓴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뭘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우와. 저도 되게 편하게 봤어요.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왜 이걸 어쨌든 동안 끌어온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재판 그리고 이제 끝에 쿠키 영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긴 했지만 불필요한 장면과 투머치한 대사들이 조금 매우 아쉬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는 헐리우드 시스템이었으면 정말 많이 잘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전문 편집자분이 봤으면 너무 길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아마 수홍과 강림의 씬이 거의 다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줄이면 2시간 내외로 더 줄일 수도 이게 있을 2시간 것 같아요. 반이었어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쩐지 엄청 네, 길더라. 네. 엄청 꽤 돌렸어요. 자, 신과 함께 인과연의 감상평을 듣고 네.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네. 만점입니다. 네. 99절절 2.8점. 2.8점. 네. 반전에 반전에도 앞뒤가 있다. 별점 2.3점입니다. 자, 만약에 영화를 보시러 가신다면은 4DX로 차라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거든요. 좀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모습도 좀 하고 느끼고 그래야 좀 더 지루함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고요. 여러분들 신과 함께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답이었고요. 정확하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ADBC